노동조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지부장이 너 간부 안 하면 그냥 확! 뭐 이래서 온 사람들은 없잖아요. 자각과 책임, 내가 내 발로 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라는 거고, 막 우리가 이순신 장관 성웅이잖아, 성웅. 막 도망가면, 야, 데려와, 술 한잔 하자, 형이랑 면담 좀 하자, 너, 왜 도망갔어? 난 다 힘든데, 좀 한번 해보자. 왠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귤, 탁,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 노동조합도 저렇게 할 수 있냐? 우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도망간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이랬을 때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돼. 그럼 누가 할 거냐? 누가? 그 해결을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곧 간부다. 저는 그래서 간부 이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토 발음으로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이거? CEO, Executives, Middle Management, Employees. 대빵이 있는 거고 대장이 있는 거고 그 위에 관리자가 있는 거고 중간 관리자가 있는 거고 이제 직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모든 조직은 이렇게 피라미드 체계예요. 이거는 진보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만 그 자본주의 기업, 봉건주의 기업에서는 이게 상하관계로 인격이 나눠지지만 노동조합은 이걸로 인격이 나눠지진 않죠. 역할만 나눠지고 인격은 동등해요. 역할은 있어요. 지부장이 결정하면 간부들이 당연히 따라야지. 그건 있는 거야. 근데 그럼 지부장은 그 막 고귀한 사람이고 간부들은 천한 사람이냐? 그렇진 않은 거예요. 리더는 그래서 맨 위에서 이끄는 사람. 그래도 영어도 리더잖아, 리더. 리드한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보스가 아니에요. 보스와 리더는 달라요. 보스는 얘가 보스지. 근데 우리의 간부론에서의 핵심 장은 리더예요. 이끄는 사람. 근데요, 이끌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안 따라오거든요. 염소 키우셨나요? 염소도 안 따라오거든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강제로 하든 뭘로 하든. 그래서 예전에 해하고 바람하고 내기를 했다면서요. 쟤를 옷을 벗기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게 뭐 협력 정책이니 어쩌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로서는 이제 방법이라고 죠. 사업하는 방법. 이끌려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 부딪힘을 어떻게 세련되게 할 거냐. 이게 방법론입니다. 그게 지금은 이제 시스템과 그 체계부터 해서 쭉 가는데 맨 마지막엔 그 방법론으로 끝날 거예요. 그건 아마 오늘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을 또 다른 말로 중추. 아까 이제 지부장님이 머리, 그리고 조합원들이 각 이제 그 온몸의 신체기관과 그 말단 세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중추를 구성하고 있다.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게 하는 거고. 그럼 일은 누가 하냐? 조합원, 우리 150조합원이 있지만 150조합원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일은 간부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간부들 그런 얘기해. 아니 왜 맨날 우리만 해요? 뭐 임금 오르면 나만 오르는가? 저 형도 임금 오르는데 왜 저 형은 안 하고 왜 맨날 나만 해? 원래 그래요. 원래 일은 간부가 해. 그거 싫으면 간부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간부가 일하는 거야. 간부가 일하는 거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간부라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인재라고 해요. 인재. 그 사람의 잘못으로 막 죄가 나는 그 인재 말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저 사람 진짜 일꾼이네. 진짜 인재네. 이런 말 인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 노동조합에서의 간부이기도 하지만 그거 잘 하잖아요. 나중에 노동조합이 아니라 다른 걸 뭘 하더라도 여기서 배운 거 어디든 써먹을 수 있다. 노동조합에서 관계론 배워가지고 막 심리치유하고 마음치료해주는 걸 잘 하잖아요. 집에서 그 배우자와의 관계나 아이들과의 관계도 훨씬 매끄러워질 거예요. 내가 이거 배워갖고 내가 어디다 써? 어디다 쓰긴 거 쓸 때 정말 많고. 그래서 저는 간부를 하는 게 조금 피곤하고 귀찮을 수는 있어도 절대 내 인생에 해가 되는 건 아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쵸, 박사님장님? 네. 해고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해고돼서 좋은 게 아니라 해고되고 노동조합을 만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삶이 더 윤택하고 풍부해지죠. 그렇죠. 물론 피곤하죠. 임금도 예전에 벌던 만큼 못 벌고 노동조합에서 다행히 희생자기금은 주긴 합니다만 원래 받을 만큼은 이제 못 받긴 하니까 시간에 오고 더 못 받으시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그 경제적인 그 돈 몇 푼 주는 것과 지금의 이 경험과 이 다양한 그 배움 이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간부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은 회의를 이렇게 하고요. 이제 조합원은 교육도 하고요. 조직도 하고 선전도 하고 투쟁도 하고 연대도 하고 진도도 하고 결국은 다 한다. 여러분들이 다 한다. 그게 이제 간부의 역할이다 라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더와 보스와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리더이고 싶어 하지만 사실상 보스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스는 딱 이 책상에 앉아갖고 아이 말 가라면 가란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 책상 위에 원래 없네? 없어. 맨 앞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굳이 말하면 전진 앞으로 하는 거예요. 전진 앞으로. 이 사람은 자 나를 따라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듣겠냐 이거예요. 누구 말. 강권과 전행, 억압과 폭력으로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쉬우니까 하는 거겠지. 예를 들면 돈 주니까 하거나. 근데 리더가 이렇게 앞장서서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꺼이 따라가겠죠. 기꺼이. 따라오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정훈 지부장만 리더고 여러분들은 그럼 안 리더냐? 아니라고. 그러니까 소 그룹에서는 다 리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과 소속이시죠? 가족복지과에서는 리더인 거예요. 행정직들 중에는 리더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여기서 배정훈만 리더고 나는 리더 아니니까 나는 그냥 아이 이러고 있을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인사가 만사다. 그러니까 정성주 시장이 시장 진짜 잘하려고 그러면요 공무원 사회가 아무리 썩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분명히 일꾼은 있어요. 그 일꾼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면 김지시가 잘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을 해요. 인사가 만사다. 네. 적재적소, 적기적자. 이 평야지대, 이 김제 평야를 보고 여기다가 벚나무를 심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 평야에는 벼농사를 지어야지 당연히. 그리고 주변에서 주제도 하고 누룽지도 좀 먹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산간지방에 전북 임실 깡촌 출신 거기다가 막 경사 막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졌는데 깔끔하게 이런 말도 막 들어봤죠? 나 이런 말 쓸 줄 몰랐지?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준비돼요? 피곤하세요? 여기다가 이제 벼농사 막 이렇게 지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과수농사를 해야 되는 거야, 과수농사. 그리고 이 토양에 맞게 과일 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도 사람마다 다 특질이 다른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향적인 사람인데 나는 막 글 읽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학창 시절에 연애 편지도 좀 써봤고 연애 편지를 막 써서는 막 실패해본 경험이 없어. 근데 너무 내향적이라서 사람 앞에 서면 말을 모르고 하고 이렇게 버벅거리고 막 식은땀이 흘러내려. 이 사람한테 조직 부장 시키면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선전부장 이런 게 딱인 거야. 그래서 선전문 만들어서 세월에 올리고 선전문 만들어서 전단 인쇄해서 조직부장들이 막 그 조합원들한테 이제 나눠주게 하고 로고 이렇게 제작해서 각 그 게시판에 붙여놓고 이런 일들이 시켜야 낫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가 만사다에서 이제 또 하나의 핵심은 신상필벌입니다. 이것도 아까 이제 제가 규율 얘기했던 것과 사실 일맥한 거예요. 합의사항 이행.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 준다. 이거예요. 신상필벌. 일화를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굉장히 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희가 그래도 난놈은 난놈인 거예요. 저 사람이 삼성을 굴지의 세계적 기업으로 키운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딱 보세요. 인사에 관해서는 항상 신상필벌을 강조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끔 발탁을 하고 못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누르고. 전제한 사람이 10만 명 먹여 살린다. 되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에요. 노동조합도 똑같아요. 어설픈 간부 10명보다 제대로 된 간부 1명이 그 노조 살리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사실은 그렇게 됐다. 어설픈 막 장수 막 균명이 아니라 이순신 딱 한 명이 그 호남의 민초들과 함께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럼 양모 호남 신호국가 이 말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자본가 관점에서 재수없게 말해서 그렇지 세상 돌아가는 원리는 사실 이런 거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진짜 필요한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뛰는 사람 됐다는 없죠. 인사에 관해서는 긴 말 안 해. 신상필벌. 잘하는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 화강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왜 인정의 의미여서 이런 거 결단 잘 못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조직 운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 운영에서 진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각 지부들 이제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조직일부 있고 하면 이제 경쟁도 막 붙이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추가 닦게 해도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그래도 환경과는 맨날 같이 일하고 예전부터 단합이 잘 됐으니까 서울 가자 그러면 가지. 우리 행정직들은 다 그 우리 사무실에 한 명씩 두 명씩만 일하니까 이거 안 된다고요. 눈치 보느라고 못해요. 아, 이게 조건 타발 많이 해.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근데 결국 우리 나쁜 조합은 없어요. 나쁜 간부만 있을 뿐이에요. 또 반면에 나쁜 간부들은 없어요. 나쁜 지부장만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부장님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실제 그 미국 그 특수부대 있잖아요. 네이비실. 네이비실에서 실제 해봤던 실험이에요. 그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자, 그래서 영상으로도 준비했어요. 볼게요. 나쁜 팀은 없다. 오직 나쁜 리더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어떤 팀이 실적을 못 내면 뭐 팀원의 전체적인 수준이 나쁘구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책의 저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쁜 팀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오직 리더가 나쁘다는 거예요. 리더십은 팀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일 변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도 모두 리더의 책임이다. 자, 네이비실 훈련생들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 조들이 있겠죠. 엄청난 무게의 고무보트를 들고 뭐 이렇게 해변 갔다가 뭐 헤엄도 치고 모래사장 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쭉 코스를 돌아서 결승점에 도착을 하는 건데, 여러 조 중에서 1등을 하면 그 다음번 훈련이 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아주 그냥 사력을 다해서 다들 노력을 하게 되는데, 항상 2조가 1등을 하고 항상 또 6조가 꼴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관들이 관찰을 하다가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2조, 6조 조장 앞으로 서로 조를 바꾸라고 하는 거죠. 6조, 만년 꼴찌를 하던 6조 조장은 회제를 부른 거죠. 아, 내가 운이 나빠서 저런 수준이 떨어지는 팀원들한테 가서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제 2조에 가면 1등을 하겠네. 근데 2조 조장도 속으로는 기분이 안 좋겠죠. 지금 뭐 팀원들하고 잘하고 있는데 좀 맨날 꼴찌하는 조에 간다는 거.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에는 그 만년 꼴찌를 하던 6조가 1등을 하고, 만년 1등을 하던 2조는 2등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6조와 2조가 서로 이제 1, 2위를 항상 다투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만년 꼴찌였던 6조가 1등을 한 건, 자, 2조의 조장, 좋은 리더가 갔기 때문에 6조가 1등을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2조는 그러면 왜 그 꼴찌하던 리더가 갔는데 어떻게 계속 1, 2위를 다툴 수 있게 되었는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리더의 극한의 오너십은 조직 전체에 전염이 된다고. 그러니까 2조의 그 팀원들이 극한의 오너십에 다 이미 단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리더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러한 그 수준 높은 팀의 성과가 한 번에 와해되거나 이렇진 않게 됐다는 거죠. 여러 관점에서 유의미하게 고민을 해볼 만한 그런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되게 인상적이죠. 잘 보셨죠. 그러니까 나쁜 팀원은 없다. 오직 나쁜 리더만 있어. 네이비실에서 실제 해봤대잖아. 군마리들한테 왜 봐? 그런 거 목숨을 당근하게 했겠죠. 대충 했겠어요. 그 평가에도 반영되는 건데. 그리고 일단 네이비실 가는 애들은 일단 저거에서 내가 지는 걸 용납을 못하는 애들이야. 그렇잖아요. 80은 80은 진다고 생각해봐. 용납을 못해. 내 자존심. 그런 애들 모아놓고 실제 실험을 했더니 저런 결과가 나왔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부서 애들은 다 사실 경제지부도 그랬어. 경제지부. 사실 뭐 여기 계시지만 옛날부터 쭉 해오셨잖아요. 아, 우리 행정직들은 물장들이 착하게 것들은 노조 못해. 미화원들한테는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미안하지만. 근데 우리 빌부장 들어오고, 그 다음 또 오소정 사무장님 들어오고, 그 분위기 기준을 확 바꿔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못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끌질 않았기 때문에. 행정직들 배제하고 환경미화원 위주로만 조직 운영을 했기 때문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도 뺏기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 쟤네들은 뭘 잘 몰라가지고, 현혹돼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덜 떨어져서 그래. 이런 얘기 여러분들 솔직히 한 번씩 해봤고, 한 번씩은 다 들어봤잖아요. 근데 원래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불편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것과 또 하나 진짜 인상적이고 이게 중요한 건 요거 이게 뭐냐, 그 리더가 모든 걸 결정하는데 이건 뭐냐, 이거를 체질화한다고. 체연하고 체질화다. 습관,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은 몸에 익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이미 갔지만 승리의 DNA가 이미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잘하게 되는 거예요. 체질화되는 거예요. 체질 개선이라고 해요. 체질 개선. 조직도 이렇게 체질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리의 DNA가 장착되면 되는 거예요. 좀 비교해서 미안한데 지금 김제지부, 전주지부가 전북권에서는 제일 큰 양대 기둥이에요. 제가 처음 호남에 왔을 때는 김제가 전주보다 조합원이 약 50명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주가 김제보다 약 150명이 많아요. 조합원. 어떻게 된 거냐? 전주는 이 승리의 DNA가 장착되었고 너무 자신감이 많죠. 간부진도 노장청이 딱 적절히 배합되어 있어요. 나이 드신 간부님들은 60대고요. 거기 이제 그 생태 민간 업체도 있어서 60대고, 젊은 친구들은 이제 30대 초반, 중추는 40대, 지부장도 40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 나이 드신 분들 딱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일단 대화해. 안 돼? 무조건 출동. 거기는 투쟁이 두렵지 않아. 자신이. 왜? 4년 동안, 5년 동안 천막 농성을 해둔 사람이라 농성 안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지덕지야. 퇴근하고 모여! 하면은 3시 반에 그냥 최소 150명, 전주시청 앞에. 그리고 하는 간부파업, 딱 그리고 간부들만 해서 딱 피켓팅. 너무 일상적으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승리 DNA가 딱 들어차 있어요. 근데 우리 김제 잘했죠. 근데 한번 크게 파업했는데 그게 이제 성과적으로 잘 내조직되지 못하면서 한번 삐끗하면서 아씨, 우리가 해서 될까? 반신반의하는 마음. 자신이 없어. 아씨, 하긴 해야 하는데 하면 좀 그때처럼 또 했다가 파업했다가 이거 성과가 끝나면 이거 나가린데 이건 곤란한데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승리의 DNA는커녕 패배주의에 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양상으로 갈수록 좁아져 왔다는 거예요. 이걸 한순간에 이제 바꿔내야 하는 거예요. 체질 개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조합원들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운영이 전번에 한번 참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나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왜 자꾸 옆집하고 나를 비교하나, 그렇게 마음에 들면 옆집에 데려다 살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게 어른이 되고 보니까 비교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막 잘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본질을 파악하는 건요, 그 역사적으로 봐야 되고요, 구조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본질이 드러나요. 역사적으로 이 사람을 보려면 예전에 오소정이 어땠지 쭉 봐야 되는 거야. 그 비교해야 하는 거야. 일단 다른 문화관광과 영어 통역사들의 발음은 어떻지? 비교해봐야 이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이지 비교해서 야단친다고 비교하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뭔가를 볼 때는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조건적으로, 이게 변증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주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거 하느라고 비교하는 거지. 어렸을 땐 그걸 잘 모르지. 아이, 너는 옆집 누구는 인사도 잘하는데 자식이 막 이러면은 어이, 왜 또 비교해요? 그럼 또 이제 부모님도 비교하면 싫어요. 누구네 엄마는 이거 학용품 필요하다고 바로 사주더라? 이러면 이제 막 또 귓방 맞고.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말이 너무 길었는데요. 본부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딱 참석하면 15명의 지부장님들이 잘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비교가 돼. 항상 남 탓하고 항상 조합원 탓하는 지부장님이 계셔. 우리는요, 안 돼. 조합원 교육을 한다고 해도 뭐 인간들 한 10대 명 모였었고 하고 아예 안 해버리려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나 이게 저번 달에 조합원 교육을 했는데 이번에 많이 못 왔어. 보니까 근무 시간이 달라서 앞으로는 근무 시간에 맞게 조합원 교육을 차등으로 두고 하려고요. 그래서 환경위원용 조합원 교육을 1시부터 3시까지 하고 행정직 조합원 교육을 4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걸로 좀 계획을 바꿨어요. 뭐 이를테면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원인이 있거든요. 일이 안 되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 이거야. 그러니까 발전하는 지부의 지부장님은 그걸 꼭 자기한테 찾더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버릇이 있어서 했더니 환경미화 4시 교육을 잡았더니 3시에 퇴근인 환경미화는 다 퇴근하고 집에 가버리더라 이거야. 그런 조합은 너가 왜 교육 안 나와? 이렇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럼 조건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애들은 혁신하고 잘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주변에 교육하셔야죠. 그러면 안 돼. 다 썩었어. 한번 당해봐야 돼. 막 그래. 당해봐야 돼. 어떻게 교섭도 안 해보라고? 당해봐야 돼 작가 이것들. 그러면 이제 아쉬우면 이제 교육 나오겠지. 막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지구는 그럼 당하고 나면은 잘 될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학습된 무기력. 언제 한번 조합원들이 좀 불러주세요. 그것도 좀 하게. 학습된 무기력. 한 번 사람이 딱 좌절을 겪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중요하다. 체질로 하는 게 중요하다. 리더십도 중요하고 옳은 리더가 잘 이끄는 것도 중요하고 승리의 DNA를 가지고 체질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리더 단 한 사람 간부회의를 해서 간부들이 결정하잖아요. 그런가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수결이 전 민주주의라 생각하지도 않지만 결국 결정은요 리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도 리더가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해서 그리고 간부들은 그 결정 리더가 옳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게 진짜 베이지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잘 몰라요. 잘 가르치지도 않고. 왜? 이렇게 되면 똑똑해지니까. 똑똑해지면 가진 자들의 구조를 깨트릴 거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리더는 단 한 사람이에요. 결정권을 가진 단 한 사람.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뇌라는 뇌. 그리고 단결해 보시면 경제지구 누구 중심으로 단결할 거예요? 리더 중심으로. 지구장 중심으로 단결해야 돼요. 사무장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사무장 중심으로 단결하는 거예요. 리더 중심으로. 그래서 리더도 잘 뽑아야 되는 거고요. 리더가 잘 못하면 잘 하도록 주변에서 추동도 잘 해줘요. 강조도 잘 해줘요. 반면에 그렇게 했는데도 저 새끼 개차반이야 이러면 과감하게 탄핵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리더가 진짜 중요하니까. 결국 그 집단이 잘 되고 말고는 리더의 능력대로 리더가 능력이 있으면 그 집단이 잘 되는 거고요. 리더가 능력이 없으면 그 집단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결국 이렇다. 그래서 제일 좋은 우리 민주노조의 운영 방식의 핵심은 리더가 이렇게 선도하고 그러면서 집단이 변하고 아까 네이비시 1등 하는 애들처럼 그러면서 또 집단이 리더를 추동하고 왜냐면 그 도토리 키재기라고 고만고만한 놈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잘하든 못하든 티도 안 나고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몰라. 근데 잘하는 리더가 와갖고 집단을 이렇게 쑥 끌고 가면 싹 성장해가지고 이제 아는 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인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지부장이 이렇게 안 했는데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제 집단이 이제 리더를 추동해요. 그러면 리더가 또 앞에서 이제 선도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전주지구는 지금 이런 선순환 구조가 아주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조합원 계속 날이 갈수록 줄어요. 지금 한 280명 돌파했다는 얘기를 이제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리더의 역할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그 계획들이 있어요. 제가 진짜 리더 하면 핵심적으로 떠올리는 인물 이순신 작으로 이 얘기도 좀 사실 하고 싶은 게 있고 중요한 능력. 그다음 이제 리더 다음에 이제 간부 얘기들도 좀 하고 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더 할까요? 그만해야겠죠?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